그래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장기 목표는 제가 멀리 보는 사람이잖아요. 장기 목표는 관전 빈비를 민전 관비로 그놈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제대로 뽑아야 된다. 결국 정치가 문제더라고. 나는 정치가 문제라는 생각을 예전에 못했어요. 그러다 이거 내가 이거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분석하면서 이게 정치가 진짜 문제라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언론도 문제고 그런데 정치, 경제, 사법, 교육, 국토 이 5가지 영역에서 정경, 사교, 국을 민주화시켜야 되겠다. 오늘은 사법 민주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분권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건 여러 번 보셨으니까 한국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OECD가 이걸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20년으로 가는 거예요. 2010년은 이렇게 이 세모표로 있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뭐예요? 한국은 여기 있는데 32%의 신뢰도를 가졌다가 22%로 떨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법원의 신뢰도는 사법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면 완전히 더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2030년에 OECD가 다시 조사하겠죠. 비참하죠. 우리가 경제력으로는 10대 강국인데 콜롬비아, 슬로바키아, 칠레 같은 중남미, 멕시코보다도 못해요. 우리가.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우리가 꼭 보고 싶어하는 독일은 70%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83%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죠.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다 1000만이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네덜란드가 조금 1000만이 넘고 스웨덴도 대략 한 1000만 정도 되고 룩셈부르크는 뭐 한 6, 70만 되고 도시국가니까요. 독일이 8,500만, 8,400만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이 되는 국가로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나라는 독일입니다. 유럽의 이 국가들은 대부분 1000만 내외는 1000만이 좀 넘나? 스웨덴, 네덜란드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500만에서 800만 정도 되는 나라들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주권 재민 사상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항상 한강 작가의 질문이 곧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우리의 과거를 조사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꼬꾸라졌는가? 그것은 우리의 학문적 소양이 부족한 채 허장성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독일을 걱정하는데 그중에서도 독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우리보다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문명을 발전시켜온 사람들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사조직 설계의 기본 전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본 전제가 있고 거기에 원칙과 원리와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다. 기본 전제는 basic assumption. 원칙이 있고 원칙보다 무게가 조금 위계가 작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침들이 있죠. 헌법이 있으면 그 아래 법률이 있습니다. 위계적으로. 법률 아래 시행령과 기타 여러 규정들이 있습니다. 기본 전제가 맨 꼭대기에 있고 그 전제 위에서 철학이
생기고 헌법이 생기고 원칙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철학이 가장 위에 있죠. 그러면 그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상이 나옵니다. 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오죠. 경영철학, 경영사상, 정치철학, 정치사상 이런 식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실무들이 나타납니다. 경영학의 전략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이 경영 전략이 있고 전략 밑에는 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술을 그대로 운용하는 운용이 있죠. 오퍼레이션. 군대에서는 전략과 전술과 작전이라고 말합니다. 경영학에서는 그것을 운용이라고 번역해서 씁니다. 똑같은 오퍼레이션이죠. 전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삶에 있어서 전략은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어디에다 분배할 것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삶의 에너지를 시간 단위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내가 태어나서는 잘 모르죠. 성인이 되어서 이제 죽을 때까지 나의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지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정하는 거죠. 그것을 투자론자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분배하면 됩니다. SAA라고 말합니다. Strategic Asset Allocation.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분배해야 됩니다. 예,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론을 공부하면 반드시 나오는 얘기예요. SAA.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분배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전략적 자산 분배의 틀 안에서 전술적 자산 분배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TAA라고 말해요. Tactic Asset Allocation. 그 전략의 틀 안에서 분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전술적으로 그게 됐으면 실제로 운용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철학도 사상도 헌법도 법률도 원칙도 원리도 다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학문에 대해서 봅시다. 학문이 디시플린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걸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디시플린이야? 그 규율하고 훈련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맞아요. 이걸 학문이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학문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학문은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거죠. 물리학은 학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물리학은 학문인데 그것은 scientific discipline이에요. scientific discipline이에요. 과학적 학문이죠. 하나의 학문 분과 생물학도 똑같습니다. 모든 학문은 인문학, 역사학 이런 것도 다 discipline이에요. 그것은 훈련하지 않고는 학문의 세계에 입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학문은 여러 가지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학만 해도 그렇고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사회학도 역사학, 그 문학 다 똑같습니다. 철학도 학문인 이상 디시플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 이론이 뭉쳐서 학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론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 개념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론을 만듭니다. 그 개념들은 다시 정보를 가지고 오죠.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걸 개념화하지 않으면. 그 개념이 서야 이론이 생기죠. 다양한 이론들이 뭉쳐서 하나의 학문 분과를 만들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 댓글 쓰는 거 보고 이렇게 대학은 나온 사람 같은데 뭐 길게 썼는데 뭘 말하려는지 알 수가 없게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학문적 소양이 없어서 그래요. 학문적 소양이란 학문을 위해서는 디시플린이 있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학문적 소양이 없기 때문에 그 정보가 무슨 이론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한다는 것을 몰라. 지 멋대로 해석한다고. 지금 내가 가끔 듣는 유튜브를 보면 그 뉴스 엔터테인먼트 하는 애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딸려 들어가. 근데 거기 들여다보면 계속 웃겨. 재미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딸려 들어가. 근데 학문적 소양이 없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래. 그러니까 엉망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같은 놈이 탄생한 거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을 나와도 학문적 소양을 거의 갖추지 못해요. 대학이란 학문을 전수하는 곳인데 어떤 디시플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와 음모론에 빠지고 그런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애초부터 확인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카이스트 나오고 하버드대에서 그 공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준석 아니야? 학문적 소양이라고는 일도 없어 그놈은. 지규현이 봐, 심우정이 봐, 김주현이 지금 민정수석 하는 놈, 한동훈이, 박성재 법무장관 했던 놈, 이상민 누구야? 이상민 저기 행안부 장관 했던 놈, 윤석열 이런 사람들 봐. 뭐 했는 놈들이 이게 다 서울대 법대 나온 놈들이야. 학문적 소양이라는 일도 없는 놈들이 우리나라 고위 공직을 싹 쓸어버렸어. 그놈들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놈들이 내란을 일으킨 거야. 뭐야 이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학문적 소양이란 일도 없는 놈들이 자기들끼리 헤쳐먹는 거예요 지금. 대학을 나왔다면 기초적인 학문적 소양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안 되는가? 조국 같은 애들이 거기서 교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탑 레벨에 있는 교수였어. 난 그래서 엄청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니까. 아니 몇 권 이 법고전 산책인가 이거 보니까 일반인들도 막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잘 썼더라고. 그래서 내가 칭찬해 줬잖아. 여기 보니까 말이 안 돼.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학문적 소양을 갖추자 우리가.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 이게 없으면 다시 벌어진다. 얘네들 적폐청산했다고 해서 얘네들 다 감옥에 보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출세,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직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공직에서 고위 공직자를 하려면 적어도 자기 훈련, 셀프 디시플린, 자기 규율, 셀프 디시플린, 자기 훈련, 자기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동물적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출세요, 자기 훈련이 없는 자기 출세욕으로 가득 찬 놈들이 지금 우리 공직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비극이죠. 그래서 학문적 소양을 갖춘다는 것은 나에게 들어온 정보를 그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 타당한 건지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뭐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지, 윤석열이 뭐라고 씹으렸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과연 딴스 목사가 뭐라고 떠들었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를 찾아보라니까. 교회에 무슨 목사가 무슨 장신대 교수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를 찾아보라니까. 진짜 학문적 소양을, 기초적인 소양이라도 있으면 뭐야 이게,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런 학문적 소양을 일체 갖추지 못한 거예요. 학문적 소양을 academic literacy. 리터러시가 뭐야 이게? 이해도잖아. 그걸 이해하는 능력이잖아. 그 정보가 뭐라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 리터러시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으니까 이 꼴이 된 거야 나라가. 그래서